네, 안녕하세요. 저는 컴맹이 컴공과에 오면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프론트엔드 멤버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컴퓨터 좋아하시나요? 여기 지대씨 멤버분들은 다들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그리고 새내기 분들도 벌써부터 이렇게 개발학에 관심을 가지고 오신 걸 보면은 다들 엄청 훌륭하신 분들일 것 같은데 근데 그 중에서도 컴공 적성에 잘 맞는지 모르겠다 아니면은 컴공 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하시고 계신 새내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저희 이야기를 간단하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좀 가벼운 이야기니까 그냥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으로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컴퓨터가 싫었어요. 진짜로. 제가 기억하는 가장 예전이 이제 유치원생 때 기억인데 그때 이제 거실에 컴퓨터가 하나 생겼어요. 근데 저희 친오빠가 있는데 친오빠가 맨날 컴퓨터를 막 점령을 해도 저는 정말 관심을 1도 가지지 않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리고 초등학생 때도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보 시간처럼 컴퓨터실에 가는 수업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자유 시간을 가끔 수업 끝나고 주시는데 그때 막 남학생들은 완전 막 한호성 지르면서 막 게임하고 여학생들도 무슨 뭐 블로그 이런 거 하고 그러는데 저는 뭐 컴퓨터 다룰 줄 모르니까 막 멍 때리고 그랬거든요. 막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러고. 그리고 고등학생 때도 막 코딩 게임 이런 거 하는 뭐 캐릭터 조종하는 그런 코딩 그런 걸 했었는데 그때 막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친구한테 맨날 도와달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삼반수를 해서 이 공익대학과 컴퓨터공학과에 들어오게 됐는데 전적대에서 이제 그 전전과에서 이제 교양으로 파이썬을 배우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수업을 들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딱 이제 강의실에 갔는데 컴퓨터가 좀 이상한 화면이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께 이거 컴퓨터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러니까 한번 강제로 재부팅을 해봐라. 한번 껐다 켜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마우스도 안 먹고 이러니까 교수님께서 강제 재부팅을 해야 됩니다. 이랬는데 제가 모니터 버튼을 눌렀어요. 모니터 전원을 딱 누르고 껐는데요. 이랬던 썰도 있고요. 아무튼 제가 컴퓨터에 굉장히 무지한 사람이었는데 어, 이제 2020년도에 이제 부모님의 입김도 있었고 저희 오빠가 컴퓨터를 너무 좋아하는데 자기가 컴공 못 가서 자기 못다 이룬 꿈을 막 이루고 싶다고 저한테 컴공 가라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3반수 했으니까 수능 성적 맞춰가지고 그냥 적당하게 이제 컴공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학하고 나서는 어땠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그래도 3반수에서 온 만큼 좀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1학기 때 입학하자마자 하이아크라고 저희 학과에 아직도 있는 알고리즘 학회인데 교내 컴공과에서 이제 알고리즘 배우고 학술학회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좀 열심히 그래도 컴퓨터 못하는데 어떻게 좀 해봐야겠다 이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ID라고 이제 개발 통합 환경이 있어요. 그거 이제 맨 처음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설치하고 그냥 뭐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설치 못 해가지고 제가 3일 동안 울면서 이거 학회 이거 탈퇴해야 될 것 같다. 어떡하지? 이거 성공 자퇴해야 되나? 막 이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를 설치하나 못해서 막 고민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오빠가 너 왜 우냐 이래가지고 이거 설치가 안 된다 이러니까 오빠가 그냥 바로 이제 뚝딱 설치를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설치하고 이거 탈퇴해야 되나 너무 힘든데 그래서 이제 학회장님한테 제가 문자를 보내고 있었어요. 이거 학회 가입할 때 10,000원을 냈어야 됐거든요. 근데 저는 스터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냥 개발 환경 설정만 한 건데 아직 배운 게 없으니까 10,000원 환급해 주실 수 있냐 저 너무 어려워서 탈퇴하고 싶다 이렇게 문자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빠가 그래도 설치해줬으니까 1주차라도 해볼까? 이러면서 1주차 수업을 들었습니다. 1주차 수업에서 이제 그 스터디장님께 제가 이런 댓글을 남겼어요. 저 이거 설치하는 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계속 들어도 되나요? 이러고. 그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스터디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진짜 쉬운 내용이었는데 그때 이제 씨뿔뿔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랑 알고리즘을 저는 처음 접해봤으니까 그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맨날 울었어요, 사실. 그러다가 저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뭐 검색하고 싶으면 네이버만 썼거든요. 근데 이제 컴공에서는 구글에다가 해야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때 제가 구글링의 존재조차 몰랐어요. 그냥 구글이라는 사이트에다가 뭐 검색한다 이거 아예 그 무지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 문제 풀다가
모르는 게 생기면은 검색을 할 데가 없는 거예요. 네이버에 치면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거를 또 끙끙 싸매고 제가 좀 소심해가지고 이거 질문도 부끄러워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계속 고민하다 질문글 막 썼다 지었다 했다가 이제 스터디님한테 보내고 막 그거 답장 올 때까지 막 초조하게 막 기다리고 막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구글링도 어느 정도 적응되고 이제 학교를 좀 다니다가 1학년 한 5월 때쯤에 이제 에브리타임에다가 제가 적성이 너무 안 맞다 이러면서 고민글을 남겼어요. 이런 식으로 남겼는데요. 이제 새벽 감성에 이제 주절주절 고민글 엄청 길게 썼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베스트 게시물에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댓글이 지금 141개잖아요. 진짜 엄청 많은 분들이 제가 좀 딱해 보였는지 네, 괜찮다, 막 해봐라,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따뜻하구나, 그래 좀 해봐야 되나 이러면서 또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대면으로 바뀌어서 제가 자취를 하게 됐는데 이제 컴퓨터를 이제 제가 설치를 해야 되는 때가 왔어요. 항상 친오빠가 해주다가 컴퓨터 본체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엄청 많이 본체에 꽂혀 있잖아요. 그거를 다 포스트잇으로 1번, 2번, 3번 붙인 다음에 사진 하나하나 다 찍어서 이거 여기에 꽂아야 된다. 그거 본가에서 한 다음에 그걸 이제 자취방에 가져가서 그거 사진 보면서 막 이렇게 하나하나 꽂고 이럴 정도로 제가 굉장히 힘겨운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컴맹썰이 굉장히 많은데 뭐 그거는 부끄러우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기계에 하도 관심이 없어가지고 여기는 전부 다 이제 오빠가 그냥 다 사다 주고 그랬어요. 저는 뭐 기계를 바꾸고 싶다 이런 욕구가 태어나서 한 번도 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사람이 도대체 컴맹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이 나약한 존재가 어떻게 생활했을까 궁금하시지 않나요? 일단은 그 아까 에브리타임 조언에서 가장 많은 선배님들이 가장 많이 조언해 주셨던 게 이제 경험을 폭을 좀 넓혀봐라. 너무 그렇게 우울해하지 말고. 그래서 그 아까 그 고민글 검색해 보시면 나오긴 하는데 그 댓글에 되게 좋은 말이 많아요. 그래서 주절주절 고민글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부끄러우니까 제 글은 너무 이제 자세히 보지 마시고 댓글을 이제 아무튼 그래서 경험을 일단 많이 해보자. 그러면서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일단 무작정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뭐 가르치고 설명하고 발표하고 이런 거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운동이 있는데 제키사이클이라고 이런 실내 자전거 타면서 수업하는 운동이 있어요. 그거 강사도 도전해보고 그리고 가르치는 거 좋아하니까 제가 영어 보조 강사도 영어학원에서 보조 강사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코딩 파이썬 배운 거 가지고 중학교 가서 방과학교 강사로도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보고 싶었던 거를 이제 많이 해보면서 근데 이게 또 막상 해보니까 이게 좋아서 한 일인데도 잘 안 맞고 막상 해보니까 좀 어렵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막 몸 쓰는 일도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보니까 그냥 앉아서 공부하는 게 제일 편하구나. 컴공에서 그래도 좀 어떻게 더 해봐야겠다, 노력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면서도 제가 1, 2, 3학년 동안 이제 학점도 어느 정도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으니까 일단 저한테 주어진 과제가 일단 당장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주체적으로 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없으니까 일단 학점을 좀 챙겨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 노트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기출 참고에도 뿌렸었고 그 정리 노트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전공 과목들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전공 과목 그 주제마다 블로그에 포스팅도 컴퓨터 구조랑 블록체인이랑 데이터베이스 이런 식으로 블로그에다가 전부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학점도 좀 노력을 했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컴공 하면은 이제 CS 공부 이제 저희 학과 그 전공 수업 공부랑 그리고 개발 공부 그리고 알고리즘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개발 공부를 해봐라 이런 게 에타에 또 있길래 개발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개발 지식 하나도 없으니까 유튜브나 이제 인프런이라고 개발 관련해서 무료 강의도 많이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강의 들으면서 이것도 이제 앱 개발 공부랑 뭐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노드 리액트 이런 식으로 웹 개발 공부도 한번 뭔진 잘 몰라도 일단은 인프런 들으면 막 유튜브 듣고 이러면서 블로그에 정리하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한 덕분에 제가 개발 실력이 정말 없었는데도 정말 버프이 많이 끼어 있었는데도 이렇게 좋은 GDSC 라는 학회에서 프론트엔드 멤버로 최종 합격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매주 같이 스터디하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만들면서 같이 배워보는 시간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이아크 있죠. 이 제 애증의 관계인 하이아크에서 정말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그거를 일단은 해보고 일단 좀 해보고 안 되면 자퇴하자 뭔가 이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살짝 그렇게 좀 악에 받쳐가지고 해가지고 그래도 꾸준히 해서 우수 스터디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정말 처음으로 뭔가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야, 이거를 내가 끝까지 이 스터디를 들었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제가 탈퇴하려다가 듣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수 스터디원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다가 그리고 3학년 때 이제 제가 3학년 끝나고 4학년 올라가야 되는데 3학년 때 1년 동안 이제 알고리즘 스터디장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자료를 제가 직접 다 강의 자료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또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애정이 많던 학회이다 보니까 운영진으로도 활동하게 되었고 그리고 신촌연합 동아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연세대, 서강대, 홍익대, 숙대, 이대 이렇게 5개의 신촌 지역 대학교가 같이 연합해서 알고리즘 학회를 하는 게 있어요. 알고리즘 동아리를 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방학 때 이제 참여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에브리타임이나 그런 데 보시면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강사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좀 강사를 해보는 게 로망이었는데 거기에서도 알고리즘 강사도 하고 이제 유튜브에도 강의를 꾸준히 올려가지고 구독자 51명을 달성했어요. 그래서 대충 한 950명만 더 있으면 제가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알고리즘을 제가 1학년 마치고 한 골드 1 정도 찍었고 지금 3학년 마치고 한 플랫 4 정도를 이제 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하면서요. 그래서 이제 대회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이제 수상도 했는데 이렇게 제가 되게 힘들어했던 분야에서 돈을 이렇게 강사하면서도 돈을 받고 이제 수상해서도 돈을 받으니까 되게 뿌듯하고 좋았던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번에 하이아크에서 학회장을 하게 되었어요. 또 그리고 이제 그랩이라고 그 알고리즘 문제는 그 프로그래머스 다들 아시죠? 이거랑 이제 뭐 온라인 시험 감독 모니터라는 거 운영하고 있는 그랩이라는 회사에서 또 인턴을 하게 되어서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보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좀 궁금한 게 생기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컴맹이라면서요. 뭔가 왜 이렇게 뭔가 했죠? 뭔가 이렇게 의문이 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제가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오늘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가장 전달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여기부터입니다. 일단 마음가짐을 좀 다르게 먹었는데요. 처음에는 이 분야가 재밌어 보이는 게 너무 하나도 없고 평생 동안 저는 이 분야에 한 번도 재미를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뭐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그냥 아예 감이 안 잡혔었어요. 그래서 그냥 막 코딩 재밌다, 개발 재밌다 이런 사람이 그냥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냥 나는 왜 여기 적성 안 맞게 태어났지? 이런 생각하면서 좀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랬는데 근데 저 사람은 막 되게 잘하니까 재밌어하고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럼 나도 잘해볼까?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그래서 이건 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봤던 말인데 물감을 여러 개 짜놓으면 나중에 목표가 생겼을 때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차근차근 해보자. 너무 큰 거를 이제 걱정하지 말고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달려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말만 쉽지 살짝 뭐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뭐 말만 쉽지 이게 사실 저는 쉽진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너무너무 재미가 없고 너무너무 하기가 싫으니까 좀 속상한 적도 많았고 그랬는데 이제 솔직히 뭐 재미로 하는 건 취미다, 직업이 될 수 없다 이런 말도 있고 아무리 싫더라도 좀 그 안에서 재미를 찾아보자 이런 말도 있는데 그래도 좀 하기 싫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싫다는 마음이 좀 불쑥불쑥 들 때마다 그래도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원동력이 있었는데요. 그게 과연 뭐였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어, 저희 열정이 빠르게 휘발돼. 사실 저는 열정이랄 것도 없었죠. 너무 싫어했으니까. 근데 열정은 휘발되니까 열정을 믿으면 안 돼요. 저희는 뭐를 믿으면 좋을까요?
다들 양치를 매일매일 하시죠. 근데 양치를 열정을 가지고 오늘도 양치, 내일도 양치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아침 먹고 양치, 뭐 자기 전에 양치 이런 식으로 루틴이 있죠. 그래서 저는 저만의 루틴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시스템을 돌렸어요. 그래서 그냥 관성으로 하게 되게 그래서 이제 관성에 나를 맡겨라 이런 느낌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를 했냐? 미라클 모닝 다들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제 미라클 모닝이라는 걸 했는데 어, 이런 식으로 블로그에도 이제 기록을 다 해놨어요. 그날 어떤 거 했고 뭐 일기나 이런 거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생활했어요. 이때는 정말 이때가 방학 때인데 하루 동안 정말 똑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냥 일어나자마자 6시 반에 무조건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영어 공부 1시간 했어요. 그리고 독서 1시간 하고 그다음에 아침밥을 먹고 그다음에 개발 공부 한 4, 5시간 하고 점심 먹고 알고리즘 공부 4, 5시간 하고 저녁 먹고 운동 갔다 와서 이제 좀 블로그 같은 거 정리하고 일기 쓰고 이러고 자는 그거를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많이 실력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진짜 너무 신기한 게 하기 싫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양치하듯이. 그래서 이때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 경험을 하고 나서 이 얘기를 좀 꼭 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만약에 목표를 설정을 하면은 만약에 뭐 다음 주까지 뭐 10kg 빼야지 이렇게 하면은 그거 실패하면 그만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냥 과정에 또 좀 더 집중을 하면은 과정에 좀 더 집중을 하면은 그때까지 그걸 못 하더라도 그냥 계속하는 그런 시스템은 잘 작동이 되기 때문에 언젠간 그 목표에 도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표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블로그에 아까 많이 계속 기록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만날 때마다 저한테 어떻게 맨날 그렇게 6시 반에 일어나요? 그게 돼요? 뭔가 저는 안 되던데 너무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자는데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좀 팁 같은 걸 알려드리자면은 일단은 일어나서 뭐 할 건지를 명확하게 정해놔야 돼요. 그냥 일어나서 개발 공부해야지 이러면은 그냥 8시에 일어나든 8시 10분에 일어나든 개발 공부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8시 일어나서 뭐 1시간 동안 뭐 하고 그다음에 뭐 하고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놓고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할 건지 뭐 개발이면 개발 그리고 개발이면 뭐 어떤 거 자바스크립트 공부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놓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컴퓨터를 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 시작하는 행동을 바로 하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게 핸드폰을 다들 핸드폰 보다가 주무시나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핸드폰을 보다가 자면은 이제 눈에 그 자극이 돼가지고 더 숙면을 못 취하는 것도 있지만 핸드폰을 옆에 두고 자면은 이제 알람 울리면 그냥 끄고 자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아주 멀리 놓고 자면은 이제 알람 울리면 시끄러우니까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걸어가면서 좀 잠이 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람 끄고 이제 바로 세수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미라클 모닝 하면은 유튜브에 막 미라클 모닝 단점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단점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잠자는 시간을 잠자는 시간이 완전 늦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늦게 자더라도 무조건 6시 반에 이 기상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절대 안 되고 미라클 모닝의 핵심은 취침 시간이 무조건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최소 6시간 반에서 7시간 정도 자도록 했었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한 11시 반에서 12시 반 사이에는 무조건 잤었습니다. 그래서 취침 시간을 앞당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 미라클 모닝이고 뭐고 그래서 꼭 미라클 모닝이 아니더라도 자기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런 루틴화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저희 원동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동력으로는요. 기록하기인데요. 제가 앞에서 블로그 막 기록했다 이런 거 사진을 많이 보여드렸었잖아요. 제가 개발 능력이 막 좀 이렇게 부족하더라도 이런 좋은 학회에 들어올 수 있고 또 많이 뭐 인턴이나 이런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이랬던 모든 이유가 다 블로그에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그거 기록 안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저를 딱 봤을 때 뭔가 저 사람 뭐 했지? 이렇게 딱히 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블로그에다 정리를 했다 그러면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이거 조금이라도 뭐 해봤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으니까 기록하는 습관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공부한 거 기록이 아니더라도 뭐 오늘 이거 했는데 뭐 힘들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좀 더 성장해서 그걸 봤을 때 옛날에 이거 힘들어 했네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기록하는 용도로 블로그나 기타브나 노션 같은 거를 많이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풋보다 아웃풋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록을 하면 기억이 더 잘 나기도 하고
학습 효과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블로그에 나만의 방식으로 정리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구글링에서 똑같은 정보를 보는 것보다 제가 정리한 걸 보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블로그도 이렇게 좀 꾸준히 많이 운영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이게 저희 원동력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여기까지고, 이제 새내기 분들이 오늘 많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그냥 새내기 분들을 위한 꿀팁, 이게 새싹분들에게의 조언인 것도 있고, 이제 새싹인 제가 별거 없는 제가 해드리는 조언 같은 거로 이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미리 걱정하지 말기. 제가 미리 걱정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막 3학년 때가 피크다. 컴공은 3학년 때 제일 어렵다. 막 이런 게 에타에 많으니까 막 송푸원 아시죠? 그래서 막 푸원이 엄청 어렵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1학년 때 막 너무 걱정돼서 막 푸원 오픈 채팅방에 미리 들어가 있고, 그래서 막 과제 뭔지 막 얼마나 어려운지 막 그런 거 미리 걱정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쓸데없는 짓이었고, 그냥 막상 지금 현재에 집중해서 달려가다 보면은 그때 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에 좀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관심 분야 찾을 때도 유튜브나 인프런이나 이 KOCW는 이제 다른 대학교 강의들을 이제 무료로 볼 수 있는, 실제로 교수님이 수업하신 거를 무료로 볼 수 있게 올려놓은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이런 것도 많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공부 환경 조성하기. 근데 제가 알고리즘 막 컴공 이런 거 그렇게 싫었으면서 막 알고리즘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하이아크라는 학술학회에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본인 취향이신 학회나 그리고 GDSC 같은 개발 커뮤니티 같은데 꼭 가입을 하셔가지고 많이 이제 주변 환경을 그렇게 조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진 않지만 가장 안 중요하면서도 중요한 게 학교 공지를 주기적으로 체크하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학교가 장학금을 잘 주는 편이에요. 근데 그 성적을 아무리 4.5를 받으셔도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안 하시면은 아예 장학금을 하나도 못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공지에 잘 올라와 있으니까 이제 대학교에서는 전부 다 자기 할 거 자기가 챙겨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근로도 이제 국가근로나 봉사장학생 같이 학교에서 꿀알바 같은 거 돈 주는 그런 근로도 많아요. 요것도 이제 새내기 분들은 이게 뭐지 싶으신 분들은 공지사항 잘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사 일정도 당연히 수강 신청 일정 같은 것도 본인이 더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 별거 없는 강의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질문이 없으시면은 여기서 네네네. 뭐죠? 블로그 수익 얼마 나오시나요? 블로그 수익은 안 나와요. 왜요? 왜냐면 나오긴 하는데 그게 얼마 이상이어야 이제 실제 돈을 바꾸시는데 그 얼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아직 못 넘어서 그렇습니다.